이봐, 실력 좀 한번 볼까? 별거 아니겠지만 펜들턴 해병대 기지 사무실에서 한 미국인 여성 장교가 한국인 남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배달원 복장을 한 그를 보며 비웃듯 한판 붙어볼 수 있냐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후 그녀는 그 배달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고작 배달원일 리가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 미국 땅에서 벌어진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밤은 언제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복잡한 감정이 박진우의 가슴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서울가든이라는 이름의 한식 레스토랑을 나선 지 이미 3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그가 번 팁은 고작 $15. 그마저도 대부분이 동포들이 동정심에 건네준 돈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어눌한 영어를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고 특히 백인 손님들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며 팁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 것은 오늘 오후에 만났던 한 중년 백인 여성이 영어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당신 영어 정말 끔찍하네. 어떻게 서비스업에서 일할 수 있는 거지? 조롱하듯 웃으며 던진 그 한마디는 진우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해야 할 돈이 필요했고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낡은 현대 오토바이에 몸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이라는 나이에 이런 굴욕을 겪으면서도 버텨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가든의 김 사장님은 언제나 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번이고 물어봤지만 진우는 그저 옅은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화려했던 시절. 하지만 지금의 진우에게 그런 과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땅에서 그는 그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시아 이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단련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자신감과 당당함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매일 새벽 혼자 하는 운동이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마저도 남들 눈에는 그저 건강관리를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펜들턴 해병대 기지 근처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기지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족들이 주로 사는 이 동네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언제나 위축감을 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것은 동정 혹은 때로는 노골적인 경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문지는 메이플 스트리트 32번지, 불고기 정식과 김치찌개를 주문한 집이었습니다. 진우는 음식을 꺼내 집 앞 계단을 올랐습니다. 벨을 누르자 금발의 어린 소녀가 문을 열었고 그 뒤로 젊은 백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진우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고 마치 무언가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 배달 왔습니다. 진우가 어눌한 영어로 말하자 여성은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을 건네면서도 그녀의 손은 진우의 손과 닿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고 팁은 물론 없었습니다.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진우는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토바이로 돌아와 시동을 걸면서도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는 아직도 자신이 미국에서 성공한 줄로만 알고 계셨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에서도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고 밤에는 이렇게 배달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지 정문을 지나치며 진우는 무심코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안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미군들이 있겠지. 그들과 자신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단지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렇게 큰 격차가 생긴 것일까? 가끔은 달랐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당당하게 살았던 그때가.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공장에 가야 하고 저녁에는 다시 이렇게 배달을 나와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지금의 박진우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적어도 당분간은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코리아타운의 네온 사인이 그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래도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김치찌개 냄새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그에게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건너온 이 땅에서 그는 여전히 2등 시민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로스앤젤레스의 교통체증은 평소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배달 주문을 받고 펜들턴 해병대 기지 근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받았던 굴욕적인 시선과 차가운 반응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후에 만났던 한 백인 중년 남성이 내뱉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희 아시아인들은 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야? 좀 더 당당하게 살아보라고. 비꼬는 듯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3년 전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달랐지만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이민자, 아니 그 이하의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배달지는 펜들턴 기지 바로 옆의 주택가였습니다. 주문한 사람은 KT 밀러라는 이름의 여성이었고 잡채와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진우는 GPS를 따라 오크 스트리트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주택과 잔디밭, 그리고 곳곳에 주차된 군용 차량들이 이곳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진우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음식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맞은편에서 검은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진우가 음식 봉투를 들고 길을 건너려던 찰나였습니다. SUV 운전자는 진우를 보지 못했는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진우는 급히 몸을 피하려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음식 봉투는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고 진우의 무릎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SUV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SUV에서 내린 사람은 갈색 머리에 다부진 체격의 여성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군인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그녀가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일어나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어눌한 영어 발음이 여성의 짜증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제대로 된 영어도 못하면서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거야? 정말 한심하네. 그녀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려 했지만 영어 단어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성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전형적인 아시아인이군. 문제를 일으켜놓고 제대로 말도 못하다니 어이가 없네. 주위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차량을 확인하더니 범퍼에 난 작은 흠집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수리비가 얼마 나올 줄 알아? 당신이 전부 변상해야 해. 그녀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은 있었지만 자신의 과실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너희 아시아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문제만 일으키고 책임은 지려 하지 않지. 그녀는 말하며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배달원 복장을 하고 낡은 오토바이를 탄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돈도 제대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수리비를 낼 생각이지? 그녀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진우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상황이 악화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받아든 여성은 박진우라는 이름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이름이네. 영어 이름도 없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절대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 여긴 너희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진우는 홀로 남겨진 채 흩어진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의 상처도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음식을 다시 주문해서 배달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자비로 말입니다. 김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자 사장님은 괜찮다며 오히려 그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나? 병원에 가보지 않아도 괜찮겠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우는 감사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한국인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왜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저렇게 차갑게만 보는 걸까요?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오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었고 내일도 아마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성과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진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배달 업무를 마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된 무시와 차별 대우가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여성과의 사고 이후로는 더욱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수리비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새로 주문한 음식값까지 자비로 지불한 탓에 이번 주 생활비가 빠듯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진우가 향한 곳은 24시간 피트니스 센터였습니다. 한 달에 $19 99센트, 거의 $20에 가까운 회비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필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하는 맨몸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몸이 예전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운동이 필요했습니다. 헬스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쇠 냄새와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젊은 백인 남성들이었고 가끔 라틴계나 흑인들도 보였지만 아시아인은 진우가 유일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구석진 곳으로 가 조용히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탄 탓에 어깨와 허리가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몸을 풀면서 그는 마음도 조금씩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운동할 때만큼은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어제 사고 낸 그 아시아인이잖아. 누군가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며칠 전 만났던 그 여성, KT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에서 확실한 군인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성은 진우를 발견하자 동료들에게 무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헬스장 안에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했어.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변명만 늘어놓더라니까. 그 말이 진우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를 힐끗거렸습니다. 진우는 못 들은 척하며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계속되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나가버렸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계속 도망만 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벤치프레스를 하려고 자리를 잡자 바로 옆 기구에 그 여성이 와서 앉았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힐끗 보더니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체격으로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거지? 아시아인들은 원래 허약하잖아. 비웃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운동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아, 맞다. 배달하다가 사고 낸 그 사람이네. 보험료 오르게 생겨서 정말 짜증나.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여성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성은 그의 시선을 받자 오히려 더욱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할 말이라도 있어? 영어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야? 정말 사과하는 거 맞아? 그녀는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아시아인의 반응이에요. 맨날 고개만 숙이고 사과만 하죠. 정말 답답해 죽겠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진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짢은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거리로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여성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너희 아시아인들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당당하지도 못하면서 왜 미국까지 온 거지? 진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여성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역시 입도 뻥끗 못하는군. 정말 한심해.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킥킥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헬스장 한쪽에서 운동하던 트레이너가 다가왔습니다. 레이첼이라는 명찰을 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개입한 것이었습니다. KT,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녀가 KT를 말렸습니다. KT라는 이름의 여성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가 심하다는 거야?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레이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운동하러 오는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면 안 되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KT는 잠시 입을 삐죽거렸지만 이내 냉소를 띄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하지만 어차피 저 사람도 곧 포기하고 그만둘걸. 아시아인들은 다 그렇잖아. 끈기가 없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진우는 레이첼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첼은 괜찮다며 미소를 보여주었지만 진우는 더 이상 운동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챙겨 헬스장을 나오면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다음 주 화요일 진우는 일부러 같은 시간에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지난주 KT에게 당했던 굴욕이 며칠 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이면 그 순간이 떠올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대로 KT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 2명과 함께 프리웨이트 존에서 운동 중이었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녀의 몸은 확실히 단련되어 있었고 덤벨을 들어 올리는 자세도 꽤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어딘가 허점이 보였습니다. 폼은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KT는 진우를 발견하자마자 동료들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진우를 쳐다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어라, 저 배달원 또 왔네. 정말 끈질기다니까.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모르는 척 자신만의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우가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KT가 접근해 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라, 생각보다 운동 좀 하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 해병대에선 낙제점이야. 진우는 운동을 계속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혹시 무술 같은 거 해봤어? 가라테 정도는 배웠으려나? 일본인이니까?
KT가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진우가 대답이 없자 그녀는 도발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 맞다. 너희들은 말로만 강한 척하지. 실제로는 약골이면서 영화에서는 그럴듯하게 나오던데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특유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KT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MMA 좀 배웠다고 했지? 이 친구한테 한번 보여줄까? 레이첼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KT,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관리인이 보면 큰일 난다고요. 그녀가 말렸지만 KT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볍게 스파링 흉내만 낼 거야. 안전하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KT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한 것을 KT도 느꼈지만 오히려 더욱 흥미롭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라, 드디어 반응이 오네. 좋아, 그럼 한번 해볼까? KT는 양손을 올리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확실히 MMA를 배운 티가 났습니다. 스텝도 나쁘지 않았고 주먹의 궤도도 꽤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예측 가능했습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둘러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헬스장 다른 구역에서 운동하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었습니다. KT는 이 관심을 즐기고 있었고 진우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KT가 움직였습니다. 왼손 잽을 날리며 오른손 로우킥으로 이어지는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기술이었지만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KT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공을 가른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달려들었고 이번에는 더욱 강하고 빠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원투 콤비네이션의 니킥까지 배운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진우는 마치 바람처럼 스르륵 피했고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아시아 남자 뭐야, 진짜 무술 고수인가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KT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욱 공격적으로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마침내 KT가 지쳐서 멈춰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진우는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진짜 실력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KT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KT는 그 순간 자신이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장교로서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쌓아온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KT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모든 힘을 다해 달려들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눈빛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KT의 마지막 공격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한 올인 어택이었습니다. 오른손 훅으로 시작해 왼손 어퍼컷, 그리고 니킥으로 이어지는 3단 콤비네이션. 그야말로 살인적인 위력이었습니다. 헬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가 움직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움직였다기보다는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KT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스치기 직전 진우는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몸을 비틀었고 동시에 KT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KT의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손목과 어깨를 이용해 완벽한 업어치기를 구사한 것입니다.
마치 날개 없는 새처럼 허공을 날아간 KT는 매트 위로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헬스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KT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물으며 일으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KT는 그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KT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에서 수년간 훈련받은 자신이 단 몇 초 만에 제압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배달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건 합기도야. 완벽한 업어치기였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야. 합기도보다 더 정교했어. 아마 다른 무술일 거야. 추측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졌고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헬스장 입구 쪽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진짜 선배님이시네요.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방향을 돌아보자 군복을 입은 젊은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진우를 보자마자 깍듯이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최민호 하사입니다. 선배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군인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선배님이라니, 저 배달원이 군인이었다는 말인가? 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최 하사를 쳐다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하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출신이십니다.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7년간 복무하셨고 저희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분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KT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그곳은 한국의 최정예 부대가 아닌가? 해병대 내에서도 그들의 실력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깔보고 무시했던 배달원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문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최 하사는 계속해서 진우의 경력을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도 있으시고 대테러 작전 전문가이십니다. CQB, 저격, 뭐든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주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특히 KT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최 하사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만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우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레이첼이 놀란 표정으로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그런 분이었다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었고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KT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배달원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평생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모든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피하고 마지막에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자신을 제압해버리지 않았는가. 최 하사는 여전히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실제로 실력 보여주시는 건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부대에서는 항상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역시 전설은 전설이셨군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드러난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KT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무시나 조롱 대신 공포와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헬스장에서의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이 시청했습니다. 해병대 여성 장교가 한국인 배달원에게 단 몇 초 만에 제압당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댓글은 대부분 진우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KT를 비난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KT의 상급 부대에서 이 영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펜들턴 기지 지휘부에서는 즉시 KT를 소환했습니다. 톰슨 대령의 집무실은 냉기가 흐를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대령은 노트북 화면을 KT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밀러 대위, 이게 뭔지 설명해보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KT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모습은 명백히 민간인을 괴롭히고 도발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외교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네 때문에 기지 전체가 비난받고 있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생각인가? 한편 진우는 평소처럼 배달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최 하사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공개된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상까지 돌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서울가든에서 김 사장님이 진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진우, 자네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었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영상을 본 사장님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들처럼 챙겨주던 청년이 실제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실력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얼마든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걱정했습니다. 사실 진우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를 잃은 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작스러운 소음에도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KT였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일하는 식당을 수소문해 찾아왔고 한참 동안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진우와 눈이 마주치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먼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 당신이 그 해병대 장교로군. 말하자 KT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진우와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배달이 끝난 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식당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KT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고민과 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KT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진우는 별일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KT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KT가 고백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해병대에서 인정받기 위해 항상 강하게 행동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을 얕보고 무시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편견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고백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KT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얕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당신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KT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KT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KT와 진우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T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했고 진우 역시 그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KT가 다시 식당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톰슨 대령과 함께였습니다. 대령은 진우에게 정중하게 경례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제 부하가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대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덧붙였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KT는 대령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뉘우침이 느껴졌습니다. 대령이 떠난 후 KT는 진우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시아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어요.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조금 놀랐지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문화 교류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진우는 KT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KT는 열심히 따라했지만 발음이 서툴러서 둘 다 웃음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 사장님도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KT가 서울가든에 자주 오게 되면서 불고기와 김치찌개 맛에 푹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고추장이 매워서 물을 여러 번 마셨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한식의 깊은 맛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술이네요. 감탄하며 김 사장님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KT는 진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녀는 기지의 격투기 훈련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물론 진우의 실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배운 서양 격투기의 체계적인 이론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장에서 KT는 MMA의 기본 이론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 기술의 원리와 응용 방법, 그리고 체급별 전략의 차이까지 상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열정을 보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무엇보다 KT가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우도 KT에게 동양무술의 정신적인 측면을 알려주었습니다. 힘으로만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KT는 이러한 철학적인 접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KT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조건 강해지려고만 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때로는 유연함에서 나오는 법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졌습니다. KT는 진우의 인품과 실력에 감탄했고 진우는 KT의 변화 의지와 진정성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KT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대단한 경력을 숨기고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를 잃었던 것, 그 후 악몽에 시달렸던 것,
그래서 평범한 삶을 찾아 미국으로 온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케이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오히려 제가 숨어있던 껍질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실제로 진우는 케이티와의 만남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숨기고 위축되어 살았던 것과는 달리 다시 당당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케이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과거와는 달리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케이티가 본토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본토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떨어진 워싱턴 DC 등의 원격지를 의미합니다. 지휘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후유증을 고려하여 그녀를 다른 기지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케이티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전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우와 함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과하러 온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친구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면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두 사람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케이티의 출발은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목요일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의 불쾌한 기억부터 시작해서 헬스장에서의 대결,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까지 마치 영화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진우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티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렉스로 향했습니다. 케이티가 떠나기 전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LAX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붐볐지만 진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공항 출발 게이트 근처에서 케이티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진우가 다가가자 케이티는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진우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케이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워싱턴에 도착할 거예요. 그녀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별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케이티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어젯밤에 결심한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진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케이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출 발령, 거부했어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케이티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젯밤 톰슨 대령과 긴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떠날 수 없다고, 특히 당신에게서 배운 것들을 더 배우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대령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케이티의 진정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령은 케이티의 근무 연장을 승인해 주었고 대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케이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떠나고 싶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녀는 진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케이티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다가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진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진우를 보고 KT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볼 생각 없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역시 KT를 통해 상처받았던 마음을 열게 되었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KT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공항 라운지에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KT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고 진우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줄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최하사의 도움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경호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특수부대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T는 약속대로 한인 커뮤니티 관계 개선 업무를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김 사장님의 식당에서는 이제 단골 손님이 되었고 김치찌개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KT는 진우를 통해 겸손함과 포용력을 배웠고 진우는 KT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사고 현장에서 KT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가 아닌 프로포즈였습니다. 박진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반지를 꺼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우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편견과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처음 도입부에서 보셨던 그 장면,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매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